국민의힘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장난 아닌 게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어 소위 말하면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들. 정진석은 윤석열의 초등학교 동창인가 그렇죠. 음. 거의 윤핵관인 거죠. 권성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제히 이준석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준석 당대표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재밌는 싸움이야. 이준석 약하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실 윤핵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준석을 내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렬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 장성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핵관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윤리위 쪽 있는 분들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우상호 의원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안철수랑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맡지 않았잖아요.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철수가 그냥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물러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면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준석을 내려오게 할게 라는 그런 이면 합의가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 이준석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윤핵관들의 의지가 강렬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임기가 내년 6월까지요. 1년 남았어요. 네. 1년 남은 상태에서 그 전에 내려야 되는데 명분은 뭐냐면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당도 새로운 진영을 갖춰야 된다 같은 얘기. 윤석열의 이준석 팽기 시나리오인데 거기 대안으로 지금 당장은 안철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제 네. 이쪽의 대가성. 네. 근데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여당이 되자마자 저는 막 종편도 그러고 방송 모니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일주일도 더 넘었죠. 윤석열 지금 후보였을 때 처음에 캠프에서부터 있었던 분들이 이제 뭐 패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입을 맞춘 듯이 다 똑같이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첫 번째 관리형 당대표가 필요하지 지금 야당처럼 싸우는 당대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입을 맞추듯이 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집무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과 소통이 되게 원활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입을 맞추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뭐 전지석도 그러고 이준석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저는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공천권이거든.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권을 두고 내부의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준석도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을 탄압하는 것처럼 쫓아내는 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 지지율이 그쪽에서 빠졌거든요. 이번에 경기도 선거만 봐도 20대부터 50대가 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찍었어요. 60대 이상만 몰표를 줬지. 60대 이상만 지금 김문혜 후보를 찍었거든요. 20, 30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구도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만 지금 뭐 힘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이거는 이제 정치 난맥상 같은 건데 결국에 특히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 이준석한테 맡겨두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상향식 무슨 공천을 한다고 해도요. 공천관리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어쨌건 아마 내가 봤을 땐 정치인한테 특히 당대표한테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공당의 대표는 당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가
정치적으로 크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기 정치. 우크라이나 간 게 자기 정치 아니고 뭐냐. 우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준석이 네가 왜 우크라이나 왜 가냐고. 별 의미가 없는 짓을 하면서 이미지 쌓기 얘기 아니냐 싶고요. 근데 이준석이 만만치 않은 게 저는 이준석한테 이런 약간 좀 요네컨 모질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치인들이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해진 룰은 함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치고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기차는 간다. 어차피 기차는 간다. 요거는 이외에 저기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개가 개가 짖어도. 그러니까 요거는 정진석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개라는 표현을 차마 쓰지를 못했지만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정진석이나 권성동이 짖어도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잖아요. 네, 지금 당 혁신위원장에 최재형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준석 자기 사람이 그나마 최재형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조직이 없으신 네, 분들이 서로 그러니까 네. 조직 없는 사람끼리 뭉친 건데 근데 이준석은 참 글쎄요. 정치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본인이 뭐 그러니까 이준석을 바라볼 때 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이러는데 30대 후반이다. 절대 어린 건 아니. 젊기는 젊지만 어린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정치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여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있는데 그게 사실로 보여 지금까지는. 그렇죠. 야.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예, 아니라고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언론도 이상합니다. 아니라고 해서 조용히 있는 언론도 참으로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시사는 여기서